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부가 워낙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가 안 된 사람인지 유심히 관찰해보고 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안 된 사람들은 계속 안 되거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메타인지, 이 수험 분야에서도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 메타인지가 뭐냐? 내가 공부가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머릿속에 들어간 사람인지 안 들어간 사람인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을 경우 합격권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안 가는 사람인지, 이걸 메타인지 해야 되는데, 메타인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험 분야에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옛날엔 더 많았지. 근데 지금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많아요. 이 공무원 시험은 어느 진로이든 간에 허수가 있습니다. 허수. 허수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 허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무리만 수험생이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거나 애초에 공부하면 안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에도 성적이 안 나온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열심히 해도 안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애초에 머리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지능이 딸려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지만 까먹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공무원 시험이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머리와 직접수전, 암기수는 돼야 됩니다. 예. 보통 공무원 시험이 9급은 누구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반기를 들고 싶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됩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보통 9급 시험을 그냥 누구나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붙는 시험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 많고 애초에 수험 바닥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본 사람도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문제수준이 높다는 거. 꽤 높습니다. 아무리 말단 9급이라 하더라도 문제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도 많고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경찰 시험 법이거든요. 법. 지금 이제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현행 과목은 헌법, 형사법, 이제 경찰행정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법이에요, 법. 근데 문제를 정말 더럽게 냅니다. 치사하게 내요.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도 못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응용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좀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시험 패턴을 보면 그냥 무조건 외운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물론 깔아진 문제는 있긴 합니다. 근데 깔아진 문제 맞춰가지고 합격 못해요. 응용 문제도 맞춰야 되거든요. 사례형 문제 이런 거 요즘에 좀 많이 나오죠. 사례형 문제는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 많이 본다고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사례형 문제가 요즘에 공무원 시험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머리가 좀 안 되면 못 풉니다. 못 풀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시험에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물론 보통 이상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 기본적인 가망끈이 긴 사람들, 공부 습관이 잡힌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공시 바닥에서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다.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성적이 안 나온다. 그리고 난 하루 종일 공부해서 안 될 사람이다. 나 1시간 이상 책상에 못 앉아있는다. 그럼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한 대로 과감하게 결단 내려서 나온 분들이 드뭅니다. 실제로 드물어요. 어떤 마인드냐 하면 어차피 공무원 시험 들어와서만 3년 해야지 이런 마인드예요. 3년. 네. 물론 처음에 이제 헤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생각보다 하면 안 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왜 그 한국서 전환기생 이런 말 있잖아요. 자가진행 딱딱해서 안 된 사람 빨리 떠나라고 했는데 지금도 못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떠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험 경기가 길어지잖아요. 합격권이 아니더라도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에 들어간 매몰 비용이 있죠. 시간, 돈. 떠나면 다 날아가는데
다 날라가 이게. 아무런 보상도 없어 그냥. 오래 하고 나서 있잖아요. 떠나려 하면 잘 안 떠나져요. 그래서 얼마 안 됐을 때 했는데 도저히 나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게 고통이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러면 바로 책 팔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뒤도 안 들어보고 떠나야 돼. 딴 거 해야 됩니다. 딴 거. 공부라는 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 공부라는 게 열심히 하면 된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게 공부예요. 난 공부를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화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공부 관련 서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 그 공부 관련 서적을 만든 저자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자신이 똑똑한데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랑 근본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공부는 생각보다 지적 능력, 암기 능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 덮고 뭐 연장 든다거나 아니면 뭐 힘쓰는 일을 한다거나 기계 만지는 게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쪽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2002년 당시 월드컵 4강 진출과 맞물려 그 시기에 하면 된다라는 노력 맞는 논이 퍼졌습니다. 학부모들의 가스라이팅도 한몫했고요. 덕분에 사교 시장이 떼돈 벌었지. 사교 시장 파이 자체가 작았다면 1타 강사라는 칭호가 나올 수도 없었겠죠. 저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리스크가 큰 게 바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수험 공부. 보통 공부라는 거는 낭비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도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한 낭비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수험 공부, 예를 들어 뭐 수능이나 뭐 공무원, 고시 같은 거 하잖아요. 전문직 시험. 이게 다 수험 공부 아닙니까? 수험에서 합격이라는 결실 못 맺으면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이라는 것도 많이 따도 내가 취업 분야에서 못 써먹고 이걸로 뭔가 원하는 결실을 맺지 못하면 낭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 공부하면 다 남는 게 있다고.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 공부가 그런 거잖아요. 지역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건데 근데 이게 배신을 잘 때립니다. 엄청 잘 때려요. 그 2002 월드컵 하니까 나온 말인데 뭐냐 하면 왜 2002 월드컵 때 어떤 말이 유행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드림즈 컴 트루 유행했잖아요. 근데 꿈이라는 거는 내가 그 꿈을 질 만한 능력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허황된 꿈이면 인생을 말아먹습니다. 허황된 꿈. 꿈이라는 게 내가 나이 먹으니까 느낀 게 뭐냐 하면 꿈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란하고 좋을 수가 없다는 거. 오히려 대단한 꿈을 꾸면 인생 말아먹는다는 거. 우리 꿈이 잘못되면 사람 인생 거덜낼 수 있다는 거 많은 사례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끌 비트도 꿈 아닙니까? 꿈. 연끌 왜 해요? 내가 이 연끌 대출 많이 받아서 연끌 해가지고 나중에 집값 올라가지고 이걸로 차익으로 돈 많이 벌면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꿈. 꿈이잖아요. 그것도 맞잖아요. 그리고 비트도 꿈 아닙니까? 내가 레버리 투자해서 이걸 10배, 20배 불리면 나 직장 때려치우고 여행 다니면서 건물주 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돈 안 벌고 불로소득 받으면서 편하게 살 거다.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꿈꾼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위험한 지금까지 가버렸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대출 비중을 절대로 많이 차지하는 굉장히 짐덩어리 돼버렸잖아요. 연끌 비투가. 그 어떤 누구한테도 존경받지 못하고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굉장히 애물단지 돼버렸잖아요. 보통 꿈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도 메타인지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히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으면 꿈을 달성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달성하기에 너무 높은 존재면 그 꿈은 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꿈 때문에 내 인생을 말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거나 좋은 가수가 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뭐 어떤 경연대 1등하고 어떤 작품에 이제 내가 합격하고 됩니까? 안 되는 사람이 절대 탔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 오디션 하나 내가 뭐 합격하겠다고 제대로 된 직장 안 가지고 청춘을 바쳐가면서 언제 될지 모르는 거에 계속 다 갖다 바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꿈이라는 거 한번 내가 꽂히게 되면 될 때까지 하잖아요. 근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지나온 시간, 거기에 쓴 돈, 열정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아무 데서도 보상 못 받습니다. 오히려 상실감 큽니다. 내가 뭐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왜 거기 미쳐가지고 돈 시간 다 썼을까? 그런 후회가 밀려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더라도 이 꿈이 나한테 맞는 건지,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검증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꿈을 검증했을 경우 내가 가진 능력 대비 너무 크고 허황된 거라면 그 꿈은 당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